최근에 외계 지적 탐사 연구인 세티의 강연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외계 생명체를 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우주는 너무나도 넓어서 우리 은하에만 2천억 개 이상의 항성이 있고 행성은 1조 개가 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나 많은 행성이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계는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보수적입니다. 일단 외계 생명체 연구가 천문학에 속하는지 생물학에 속하는지부터가 불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한 번도 발견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계 생명체 연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10년 전 나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전 세계에 중대 발표를 한다는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소식이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있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비소박테리아를 발견을 했다는 뉴스였죠. 대중들이 실망한 데에 비해서 과학계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물론 추가 연구로 비소가 인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외계 생명체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뉴스였기 때문이죠. 생명체라는 것은 결국에 에너지를 변환을 해서 증식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물질 대사를 필요로 합니다.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한 다양한 경우의 수의 화학 조건들을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유기물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에너지의 운반 같은 유체 역학의 필요성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는 온도와 유체 역학을 위한 대기압이 존재하는 행성, 즉 지구처럼 물이 있는 행성으로 한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물이 있는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전혀 다른 생각하지도 못한 화학 반응으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를 할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행성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때문에 인 대신에 비소를 사용한다고 생각이 되었던 비소박테리아 연구는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할 만한 연구로 생각이 되어졌던 것이고 현재까지는 결국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한정적이고 외계 생명체는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진 행성들에만 존재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전부터 인류가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외계 지적 탐사 연구도 이러한 외계 행성 중에서 지구와 비슷한 조건이 있는 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한정이 되고 있고 그게 외계 지적 탐사 연구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말이죠. 최근에 외계 지적 탐사 연구인 세티의 강연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외계 생명체를 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세티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 중에 외계 지적 문명이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 전파를 찾는데 이 방식이 외계 문명이 생명체일 것이라는 가정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현재 인류를 보면 인류보다 더 발달한 문명, 특히 항성 간 여행을 할 정도의 문명은 생명체일 가능성보다 기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전파를 보내기 시작한 현대 문명이 유지된 기간은 고작 100년도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현재 같은 문명이 200년 동안 더 유지가 된다고 해도 300년은 우주에서 너무나도 찰나의 순간이죠. 연구팀은 지구에서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건 아무리 늦어져도 앞으로 200년 안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류 문명은 생명체에서 AI로 대체가 될 것이고 결국 이런 AI 기계로 이루어진 문명은 생명체가 살기 유리한 환경보다는 오히려 다른 유형의 행성에 거주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니 심지어 행성에 거주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계 문명의 목적이 자신의 복제품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해도 지구 같은 행성보다는 금속 함량이 높은 행성, 태양계에서는 수성 같은 행성을 선호할 것입니다. 기계가 꼭 금속으로 되어 있으라는 법도 없지만 우주에서 질량 대비 결합 에너지가 가장 높은 탄소 나노 구조를 이용한다고 해도 태양계 같이 탄소보다 산소가 높은 행성계보다는 탄소 행성이 있는 행성계를 더 선호하겠죠.
그렇다고 해도 항성간 여행이 가능한 기계 문명이라면 호기심 때문에라도 지구에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알파고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점수를 더 격차를 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확실한 실력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알파고는 아주 조금만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형세를 굳혀서 승기를 확정하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는 목적이 승리이기 때문에 반집 차이로 이기는 거나 100집 차이로 이기는 거나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기계 문명의 경우도 정해진 목표 이외에 불필요한 행동을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팀 게임인 다이슨 스피어 프로그램에서는 먼 미래 인류는 의식을 슈퍼컴퓨터의 가상세계에 집어넣고 이를 거의 영원히 가동하기 위해서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기 위한 배경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외계 기계 문명이 오랫동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다이슨 스피어를 만드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태양계는 쳐다보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태양 같은 G형 주계열성은 적색 외성에 비해서 훨씬 더 커서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불리할 뿐더러 수명도 100억 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적색 외성은 우주의 총 80% 이상을 차지하고 태양보다도 훨씬 더 작아서 거대 구조물이 받는 구조적인 스트레스가 태양보다 훨씬 적으며 가장 작은 적색 외성은 수명이 거의 1조 년에 달하기 때문이죠. 이런 가정에서 세티 프로젝트는 단순히 거주 가능성이 높은 행성의 전파원을 추적하는 것보다 적색 외성 같은 곳에서 다이슨 스피어의 증거를 찾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색 외성은 너무나도 어둡고 작기 때문에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발견하기가 힘들고 여기에서 다이슨 스피어의 증거를 찾는 건 어려울 수도 있죠. 이게 아직까지도 외계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가능성에도 아직 외계 문명의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것은 우주의 문명이 우리뿐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이러한 지적 문명이 기계 문명이고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은하의 수십억 개의 항성이 외계 문명으로 뒤덮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학계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최근엔 최초로 외계에서 날아온 천체도 발견이 되었었고, 이 때문에 아비 로브 교수는 새로운 미스테리한 천체 현상을 발견을 한다고 해도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를 하고 가정을 해서 연구를 하는 과학계의 보수적인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 만큼 앞으로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